안녕하세요. 포유 환율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가 S&P 500이죠.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건데, 이 지수가 이제 4,300선을 돌파했어요. 저점 대비 20% 이상 상승해서, 경제 전문가들이나 정권 전문가들 사이에 이제는 S&P 500이 강세장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약세장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 근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경제 전문가, 정권 전문가 다수가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하니까 결국은 견디내지 못할 것이다,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2023년 1, 2분기에 경기 침체를 확신하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 폭락을 주장했죠. 최근에는 3분기에는 뭐 거의 기승사실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직후에는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 산업도 이제 너무 지나치게 가소평가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할 거로 봤는데, 바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 경제 전문가와 정권 전문가들 덕택에 강세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입니다. 이유는 미국 증시는 ETF 중심 거래입니다. 우리 한국은 개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 중심으로 얘기를 하죠. ETF 상품 종류도 다양해요. S&P 500 ETF도 있고, 나스닥 100 ETF도 있고, 반도체 ETF도 있고, 반도체 중에서도 세분화되어 가지고 장비 관련 ETF, 메모리 관련 ETF, 그 다음에 비메모리 관련 ETF, 그것도 통합한 ETF,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ETF 상품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죠. 이것이 이제 비관 난 자들을 또 낙관론자로 바뀌게 만들고, 또 비관 난 자 덕택에 또 ETF 상품 중심 거래가 또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하고, 또 미국은 주식 투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직접 간접 합하면 약 한 3명 중에 2명 정도가 주식 투자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와 연결되고, 소비가 좋아지니까 또 경제가 살아나고, 바로 이러한 정권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동안에는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들이 리스크 관리 또는 인버스 투자, 그리고 공매도를 활발하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제대로 못 오르고, 경기 관련 지표나 소비 관련 지표가 개선될 때마다 주가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지고 약세장이 몇 개월 지속되나, 아마 1950년 이후에 약세장 기간이 가장 길었을 거예요. 바로 앞에서 얘기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약세장이 길어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야금야금 올란 S&P 500 지수가 이제 4,300을 돌파했고, 이제 와서는 낙관론자들이 이제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경기 침체를 주장하는 사람도 이제는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용감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미국 현지 분위기는 경기 침체가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국내 대학 교수 중에는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아직도 예상하지 못한 경기 침체가 남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포유 한일 연구소가 여태까지 3분기까지는
그 경기 침체 관련 자료가 없다. 4분기에는 아직 자료가 없어 얘기를 못 할 뿐이다. 3분기까지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각종 경기 선행지표 있잖아요. 지금 몇 월입니까? 이제 6월이니까 뭐 3분기라고 하면 이제 9월인데 그 자료는 대부분 나와가 있단 말이죠. 경기 선행지표. 그러니까 뭐 소비라든지 주가 지수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각종 경기 선행지표 다 나와 있죠. 제조 PMI 지수라든지 뭐 부동산 경기라든지 뭐 3개월 후까지 볼 수 있는 자료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포유 환율 연구소는 각종 경기 선행 지표와 경기 동행 지표를 종합해 보면 3분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주장이었고 지금도 그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요, 내년 6월까지, 그래 1년 후죠, S&P 500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지금 4,300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는 얘기고, 그 경기 침체가 원래 안에 없다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만약에 경기 침체 빠지면 최소한 또 6개월 정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침체라고 하기니까 2분기에 침체가 없고 3분기, 4분기 침체가 돼야 그 주가 지수가 반등 조짐이라도 일어나는데 내년 2월까지 뭐 4,900 내지는 4,800 그리고 내년 6월까지는 5,000선을 돌파할 거라고 보는 자체가 경기 침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심지어는 K 교수조차도 어떤 자료를 가지고 노느냐 하면요, 경제학자이면서 경제 전문가가 왜 차트를 가지고 나와요? 분석을 차트를 가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는 도움이 돼요. 경제를 차트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과거에 금리 역전 현상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과거 경기 침체 역전이 왜 발생했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앞 시간입니까? 지난주네요. 그 일요일 날, 경기 침체 원인이 더 중요한데, 금리 역전 현상 원인, 경기 침체 원인하고 똑같죠. 1900, 그러니까 80년도에는 오일 쇼크가 원인이란 말이죠. 금리 역전이 돼서 오일 쇼크가 온 것이 아니고,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금리 역전이 오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됐다는 거죠.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우려 때문에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출발했죠.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고 금리 역전이 일어난 것이지, 즉 금리 역전이 먼저 일어나고 경기 침체가 약 한 1년 지나서 일어난 것이지 금리 역전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 2022년 그 8월, 9월 이후 지금까지 금리 역전 현상도 작년에 한 5월부터 금리 역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때 금리 역전 현상은 기준금리 인상인데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가 그 물가 상승이란 말이죠. 또 물가 상승의 배경은 뭡니까? 공급난과 임금 인상인데 지금에 와서는 공급난 문제는 거의 해소되고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주도한단 말이죠. 이거는 다른 것이다. 과거 오일 쇼크나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SVB 사태 이후로 미국 금융 시스템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경제는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라는 것이 보유환율연구소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에 와서 약세론자들까지 또 경기 침체론자들까지 이제는 주가 상승을 보유환율연구소보다 더 높은 지수를 예상하고 실물경제도 보유환율연구소보다 더 이제는 좋게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제 인버서 공매도 리스크 관리한 다수의 투자은행이나 그리고 헤지펀드들 개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자기의 주장을 접고 즉 손실을 무릅쓰고 큰 폭의 손실을 무릅쓰고 이제 청산할 때가 됐다. 그래서 주가 지수는 조정은 조금 있겠지만 소폭 조정받고 보유환율연구소도 얼마 전에 여러분한테 설문조사 비슷하게 했죠. 향후 지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다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면 미국 현지에서조차도 보유환율연구소보다 더 미래 정시를 좋게 보니까 또 심지어는 경기 침체론자까지 이제는 경기 침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나서니까 별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좀 기억에 남는 댓글은 성엽이라는 그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금까지 손해가 있었다면 좀 안타까운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지금까지 국내 펀드들조차도 쉽게 하면 펀드 매니저지요. 그리고 그 회사의 애널리스트조차도 다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수가 희생될 수밖에 없었고 포유환율연구소 구독자도 제가 볼 적에는 1900 약 한 50명 중에 그저 100명 정도만 포유환율연구소 주장을 믿고 따르지 않느냐. 다수는 3%나 8.15 등지에서 얘기하는 또 미국 현지에서 얘기하는 그런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믿고 배팅한 사람이 많겠죠. 그렇지만 이제 현실은 냉혹하다. 지금이라도 조정을 받았던 이후에 청산을 하든지 아니면 언제 청산을 하든지 청산은 손해를 보고 청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그 손실폭은 크고 지금은 30%에서 70% 깨진 수익률이 즉 마이너스가 향후에는 청산하지 않으면 90% 100%도 손실 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은 지금까지 베어마켓에 배팅한 여러분의 몫이다. 포유환율연구소가 안내를 할 뿐이지 여러분의 재산을 관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식이 향상돼야 즉 여러분들의 판단 능력이 향상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제약이 재산이라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주가 지수 상승 반전 배경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비관적으로 본 사람들 덕택에 약 한 90%죠. 주가 지수가 올랐다는 거죠. 또 그분들 덕택에 주가 지수는 이제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고 앞에서도 제가 한번 지난해 연말부터 얘기했어요. 14,000만 돌파하면 14,500 돌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현실화됐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 공매도나 인버스를 청산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한번 받으면 그분들 덕택에 15,000까지도 갈 거다 라는 14,500이니까 15,000이죠. 한 500 도로는 거죠. 그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도 올해 연말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기준금리 인상을 자꾸 큰 문제로 얘기를 했는데 고용도 계속해서 문제가 없었고 기준금리 인상에도 성장률도 크게 훼손하지 않았고 다만 3월만 문제를 일으켰다. 그리고 3월을 제외하고는 소비는 아직도 탄탄하다. 그리고 AI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그것이 엔비디아 2분기 매출액 전망에서 AI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멕시코, 일본 경제인데 이거 굉장히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해외 투자하는 펀드 많아요. 멕시코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심지어는 아르헨티나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일본에 투자할 수 있는데 아르헨티나 정시도 좋고 일본 정시 좋고 멕시코 정시 좋으니 거기에 투자한 분들도 돈을 좀 벌었을 거다. 그러니까 소비 여력은 또 거기서도 또 강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은 포유환율연구소는 거의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번 얘기는 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가 망했다는 주장을 지난해 12월부터 했죠. 그러나 일본 경제는 지난해 12월부터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게 포유환율연구소와 우리 국내 90%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가 그 일본 경제를 보는 시각차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추정컨대 올해 연말까지 일본 경제는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포유환율연구소 생각이고 일본 니케이는 35,0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약 한 6개월 동안 포유환율연구소 믿고 끝까지 따라주는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덕택에 포유환율연구소도 앞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기분이 대단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